좋아요. 마인크래프트. 과거 시대의 전사들에서 잊혀진 강철을 어떻게 얻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모든의 새로운 광석 종류로 대부분의 제작에 필수적이에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갑옷, 총, 수술용 톱을 만드는 데 쓰여요. 알겠죠? 이 모드가 추가하는 거의 모든 도구와 갑옷, 제작에 필수적인 요소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깊은 곳에서 생성돼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딥슬레이트만 있네요. 이걸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원시 블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레벨 10에서 마이너스 64 사이에서 생성돼요. 채굴하려면 최소한 철 곡괭이가 필요하니 얼마나 흔한지 확인해 볼게요. 오래 안 걸렸네요. 여기 이미 광석이 하나 있어요. 순간 이동했더니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봐요. 여기 또 다른 꽤 큰 광맥이 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꽤 흔한 광석이에요. 게다가 방금 여기 엄청 많은 광맥이 생성됐어요. 와, 하나 깨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깨면 하나만 나오네요. 알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운 3으로 시도해 볼게요. 더 나오는지 보려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더 안 나와요. 하나만 나와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간단해요. 자, Warriors of Past Epoch에서 박쥐 날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박쥐 날개는 여러 용도가 있는데요. 먹을 수 있고 배고픔 1.5칸과 포화도 1.5를 채워줍니다. 박쥐 수프도 만들 수 있어요. 꽤 강력한 수프죠. 그리고 불길한 농축액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얻는 방법은 당연하지만 이 박쥐들을 처치하면 됩니다. 알겠죠? 처치하면 꽤 까다롭네요. 화살이 안 먹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다. 먹히긴 하네요. 네. 방금 튕겨나간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보시다시피 2개에서 1개 정도 드롭되네요. 먹으면 당연히 나쁜 효과를 받습니다. 약화, 배고픔, 그리고 병약 효과요. 조심하세요. 병약 효과는 꽤 안 좋으니까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박쥐수프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요. 에포크의 전사들 모드에서 박쥐를 처치하고 얻은 날개로 만들 수 있는데요. 박쥐 수프는 당근, 갈색 버섯, 그릇, 박쥐 날개로 만듭니다. 이 음식은 포만감은 좋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플레이어에게 질병 상태를 부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효과는 약화를 주고 만약 나름식 효과가 있다면 질병이 더 심해지고 느려짐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전염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감염 효과라서 5초마다 감염된 개체에서 주변의 모든 몹과 플레이어에게 자동으로 퍼집니다.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처 몹들한테 전염되는지 봅시다. 보세요. 저기 보이죠? 보이죠? 어떻게 그리고 서로한테도 전염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꽤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세요. 게다가 일부러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전염시키네요. 보세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응? 프로그래밍 된 거죠. 자,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좋아. 곰팡이 핀치즈는 어떻게 찾지? 곰팡이 치즈는 제작이 안 되고 모드의 새 구조물에서 전리품으로 나와. 3가지 용도가 있어. 직접 먹거나 청소부 쥐를 길들이는 거지. 알겠지? 이 쥐들을 잡으면 이 작은 치즈로 길들일 수 있어. 알겠지? 모드 구조물은 머스키터 요새인데 지금 볼게. 여기 이 요새야. 알겠지? 구조가 엄청 흥미롭고 꽤 완성도 있고. 봐, 여기 스포너도 있네. 그치? 스포너. 맞아, 맞아, 맞아. 스포너 보기 꽤 까다롭네. 그치? 좀 배치가 엉망이지. 알겠지? 자, 여기 있어. 그리고 다른 구조는 역병이야. 알겠지? 역병 마을. 그러니까 모드 테마의 마을이지. 알겠지? 보다시피 좀비들은 마을 사람들이 좀비야. 그리고 이게 이 모드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곰팡이 치즈를 얻을 수 있어. 특별한 샌드위치 만드는데도 쓸 수 있어. 좋아, 머스키티어 갑옷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건 가벼운 장비 세트인데 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거의 철갑옷 수준의 방어력을 주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청색천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청색천은 양모 4개와 청금석 4개로 만들어서 사실 꽤 저렴하고 강철 조각도 필요해서 실제로는 꽤 저렴해요. 그리고 두꺼운 가죽이 있는데 가죽과 강철 조각으로 만들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풀세트를 착용하면 엄청난 보너스를 받는데 머스킷 재장전 시간이 5초에서 1.75초로 줄어들어요. 여기 머스킷이 있고 보시면 저기 있죠? 알겠죠? 엄청 빠르게 재장전되죠? 뭘 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예를 들어 이소한테 알겠죠? 장전하고 탁 알겠죠? 반면에 갑옷이 없었다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알겠죠? 이론적으로는요. 저기 있네요. 쿨다운 재충전이 훨씬 오래 걸리죠.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아니, 재충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쿨다운이 더 빨리 차는 거예요. 알겠죠? 게다가 권총 쿨다운이 3.5초에서 1초로 줄어들고 레이피어가 강화되고 총검의 출혈 효과가 추가돼요. 그래서 꽤 괜찮은 방어구죠. 알겠죠? 여기 보너스가 있는데요. 방어 강인함이 총 2포인트 있어서 철 방어구로는 못 얻는 거라 솔직히 철 방어구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작은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요. 중반 게임에 딱이에요. 좋아. Warriors of Past 에포크에서 베요넷 나이프를 어떻게 사용할까? 베요넷 나이프는 데미지는 낮지만 공격 속도가 빠른 근접 무기야. 데미지 5, 공격 속도 2이고 잊혀진 강철 주개와 막대기로 제작해. 알겠지? 샤프니스, 스마이트 등 검에 쓸 수 있는 모든 마법 부여가 가능해. 숨겨진 능력이 있는데 머스키티어 풀세트 착용 시에만 적용되고 출혈 효과를 입혀. 보다시피 대상에게 14초 동안 적용되고 5초마다 효과 레벨만큼 피해를 줘. 이 경우엔 그냥 레벨 1이니까 하트 하나. 알겠지? 만약 아이언 골렘, 그러니까 체력이 훨씬 많은 몹한테 적용하면 쥐들이 안 달려들었으면 좋겠는데 출혈 효과를 적용해. 하나, 둘, 셋 보자. 뭐 얘도 하트 하나 깎이네. 알겠지? 자, 이게 다야. 알겠지? 그냥 전투에 약간의 추가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방법이야. 엄청 사기거나 대단한 도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야. 알겠지? 출혈은 안타깝게도 중첩이 안 되니까 뭐 이게 다야. 자, 모스케티어 레이피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스케티어 레이피어는 공격 속도가 빠르고 데미지는 중간입니다. 알겠죠? 데미지는 6이고 공격 속도는 1.8입니다. 잊혀진 강철 주개로 만들며 핵심 메커니즘은 콤보예요. 연속으로 3번 공격하면 세 번째는 관통 타격이 보장됩니다. 이 타격은 데미지를 높이고 적을 밀어내며 느리게 하고 속도 버프로 재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좋아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저기요. 보시다시피 속도가 붙었어요. 사실 보시면 관통 타격 효과가 적용되는데 이걸 활용해야 해요. 알겠죠? 첫 타격은 두 번째도 세 번째는 팔을 깎네요. 알겠죠? 즉 엄청 강한 타격이에요. 물론 두가 아닌 건 아이언 골렘이 방어구가 있어서예요. 알겠죠? 방어구 없는 몹을 잡으면 워든이 방어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보세요. 66 그리고 12의 체력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 강력해요. 그리고 구속 3도 적용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흥미롭죠? 자, 여기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 머스킷을 어떻게 쏘는지 볼까? 머스킷은 장거리 강력한 무기로 머스킷 탄약이 필요해. 머스킷 탄약이라고 불러. 알겠지? 머스킷 탄약은 이렇게 만들어 종이, 화약, 그리고 잊혀진 강철 덩어리. 그리고 머스킷은 잊혀진 강철 주개, 잊혀진 강철 덩어리, 나무로 만들지. 베터 컴뱃을 쓰면 양손이 필요해. 알겠지? 단점은 재장전이 5초 걸리는데 머스킷병 풀 갑옷을 입으면 쿨다운이 5초에서 1.75초로 줄어들어. 알겠지? 보다시피 이 무기는 꽤 많은 체력을 깎아. 이 몬스터는 체력이 47인데 내가 쏘면 21로 줄어들어. 내가 멀리서 쏘면 항상 같은 데미지면 체력이 5 남아야 해. 확인해보자. 음, 맞네. 그렇네. 알겠지? 꿀을 깎았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슈퍼정크 2개 놓고 이 쥐로 거기서 사라지나 보자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엄청 멀리서 쏠 거야. 알지? 저기 있다. 맞췄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 가까이서 쏠 거야. 알지? 어디 보자. 데미지가 79하고 81 나왔네. 뭔가 있어. 하나가 다른 거보다 데미지를 더 받게 만드는 게 있다고. 크리티컬 안 떴는지 확인해 볼게. 알지? 어디 보자. 79 없네. 그러니까 더 멀리서 쏘면 데미지가 살짝 덜 들어가는 거야. 알지? 알아둬야 할 작은 디테일이지.
자, Warriors of Past Epoch에서 마인크래프트 권총을 어떻게 쏠 수 있을까요? 머스킷과 비슷하지만 데미지와 사거리가 더 낮아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장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즉시 발사할 수도 있고 아이언 골렘도 비교적 쉽게 처치할 수 있어요. 아이언 골렘을 하나 소환해서 직접 써볼게요. 체력을 15 깎았네요. 반면에 다른 걸 소환하고 장전하면 조화, 완전히 장전하고 발사하면 똑같이 체력 15를 깎아요. 알겠죠? 제가 멀리 떨어지면 이론적으로 맞추면 이론적으로 체력이 70이어야 해요. 확인해 볼게요. 이네요. 거리가 멀어지면 데미지도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머스킷 탄약으로 쏘고 이게 제작법이에요. 꽤 독특한 제작법이죠. 알겠죠? 자, 여기 있네요. 참고로 머스키티어 세트를 장착하면 무기 재장전 시간도 3.5초에서 1초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 유용해요. 자, Warriors of Past Epoch 모드에서 탄약 가방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탄약 가방을 쓰면 한 슬롯의 머스킷, 탄약을 대량으로 넣을 수 있어서 인벤토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쏘려면 전투 전에 가방에서 탄약을 꺼내서 메인 인벤토리에 넣어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더 많은 탄약을 운반하려면 슬롯을 하나 더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무한 화살 활은 활과 화살 두 슬롯만 쓰거든요. 반면 여기선 3개가 필요해요. 총 탄환 그리고 탄약 가방 슬롯 알겠죠? 보시다시피 1, 2, 3 14개의 슬롯이 있는데 여기엔 머스킷 탄약만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확인해 보시면 지금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면 총이 안 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꺼내야겠어요. 큐리어스 모드나 다른 모드를 쓰면 탄약 가방을 장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방처럼 장착하거나 장신구처럼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장신구는 아니지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역병 의사 갑옷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세트는 방어력 면에서 철 갑옷보다 약간 더 우수합니다. 가벼운 세트로 기본적으로 회색 양모와 수치로 만든 멸균 조직, 그리고 두꺼운 피부와 낭종으로 제작됩니다. 좋아, 흥미롭네요. 기본적으로 풀세트를 착용하면 중독과 역병에 완전 면역이 됩니다. 알겠죠? 혈청 지속 시간을 3분에서 30분으로 늘려주는데 엄청난 개선이고 수술용 톱으로 적을 처치하면 크리스탈 블러드를 드롭합니다. 수술용 톱 말하는 거 같네요.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모든 몹이 드롭할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기 크리스탈 블러드가 나왔어요. 알겠죠? 경험치 같은 거 아닐까요? 자, 여기 있네요. 다른 용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출혈과 상처 효과도 보이는데 무기 자체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영구적으로 질병 저항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좋아, 수술용 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수술용 톱은 먼저 제작법을 보면 잊혀진 강철 주개, 잊혀진 강철 조각, 그리고 막대기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적용해. 우선 출혈을 적용할 거야. 알겠지? 보다시피 출혈이나 거친 상처, 불규칙한 상처지. 불규칙한 상처는 대상의 모든 역병 효과를 강화시켜. 패스트 의사 옷을 입으면 이 효과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몹들은 최대 체력에 따라 크리스탈 피를 떨어뜨려. 알겠지? 예를 들어 손은 크리스탈 피 하나를 줄 거야. 위더로 한번 해보자. 알겠지? 이론적으로 최대 체력에 따라서라면 훨씬 더 많이 줘야 해. 확인해보자. 자, 여기 있네. 확인해보니 확실히 조금 더 주네. 알겠지? 중요한 건 몹을 처음부터 처치해도 이 아이템을 주는지도 확인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꼭 출혈 효과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확인해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예를 들어 이 녀석은 살아남았어요. 이 몬스터가 체력이 정말 적긴 한데 하나도 안 주네요. 하나도 안 줘요. 응? 아마도 크리스탈 블러드를 얻으려면 몬스터가 최소 체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안 나와요. 전혀. 최소한 나올 가능성이 없네요. 체력이 적은 다른 몬스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양이소보다 체력이 적잖아요. 그렇죠? 자, 저기 있네요. 한번 해볼게요. 양도 안 되네요. 응? 이 부분 주목할 만하죠. 응? 반면에 소는 나왔었어. 소도 체력이 하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거기선 나왔어요. 근데 확실히 어렵긴 해요. 확실히 어려워요. 아마도 봐요. 저기 나왔어요. 확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있습니다.
좋아. 크리스탈 블러드는 어떻게 구하지?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블러드는 전염병 의사 풀세트를 입고 수술용 톱으로 몹을 잡으면 얻을 수 있어요. 몹의 체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피가 나오고 우클릭하면 경험치로 변환돼요. 자,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서 우클릭하면 경험치가 꽤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체력 높은 몹을 잡은 플레이어한테 추가 보상을 주는 멋진 방법이죠.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플라크 세럼 패스를 제작하는 데도 쓰여요. 알아둬야 할 것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좋아. 한격병 혈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격병 혈청이야. 기본적으로 한격병 혈청은 중요한 약이고 물약 거치대에서 만들어. 보다시피 시스투스와 병으로 만드는데 네더 사마귀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20분 동안 질병 저항력을 주고 모든 역병 효과로부터 보호해주며 백신의 기본이 돼. 그리고 보다시피 백신을 만들 수 있는데 적용하면 몹이나 플레이어에게 30분 동안 효과를 줘. 자, 워리어스 오브 파스트 에포크에서 마인크래프트 흑사병 백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스투스 식물로 만든 항흑사병 혈청으로 물약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단순히 물약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항흑사병 혈청과 잊혀진 강철 조각 2개로 흑사병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몹이나 플레이어 또는 자신에게 우클릭으로 적용하면 돼요. 지금 저는 질병 저항력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디까지 장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버프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뭐 몹한테 가볼 수 있죠. 알겠죠? 어쨌든 혈청을 마셔도 똑같아요. 알겠죠? 사실 갑옷을 입으면 효과가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펙트 클리어를 할게요. 자, 효과를 제거했고 보시다시피 질병 저항력은 그대로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만약 여기 이런 몹이 있다면 백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10분 동안 지속돼요. 보시다시피 주사기는 최소한의 데미지를 주고 사용 후 소모돼요. 알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워리어즈 오브 페스트 에포크에서 병독 농축액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모든 공격형 역병의 기본 재료거든요. 알겠죠? 양조대에서 박쥐 날개나 쥐 사체를 물병에 넣어서 만들어요. 마시면 전염성 접촉 효과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병독이에요. 우리 공격이 약화를 주고 상대가 불규칙한 상처가 있으면 둔화도 줘요. 5초마다 전염돼요. 당연히 우리가 봐요. 여기 있네. 전염성 접촉, 병독. 역병 방어구를 입으면 이게 안 없어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그럼 이제 다른 몹들을 감염시키려면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 소에게 다가가서 공격하면 병을 옮길 수 있고 이 병이 몹들 사이에서 전염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기 보세요. 보시다시피 새끼도 병에 걸렸죠. 이렇게 서로 전염되면서 만약 농장 같은 게 있다면 모든 몹들이 결국 이 부정적인 효과를 받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정말 조심하세요. 조화, 부패, 역병 혈청을 어떻게 시전하지? 기본적으로 역병 혈청은 썩은 고기와 병원성 농축액으로 만들어져 전염성 접촉을 부여해서 공격 시 적의 보호 효과를 제거하고 3초마다 피해를 주는 역병을 적용해. 언데드는 추가 피해를 더 받아. 알겠지? 그래서 우클릭하면 효과가 나타날 거야. 저기 있네. 카운터치 터치 디케이. 이제 이 벌레를 때리면 역병 부패 효과가 생길 거야. 알겠지? 오늘처럼 체력이 계속 깎일 거야. 이 효과는 이론적으로 적이 보이지 퍼져나가거든. 알겠지? 그래서 근처 몹들도 이 부정적 효과를 받아서 죽거나 서로 감염될 수 있어. 감염될 시간만 있다면 말이지. 정말 정말 흥미로워. 적이 보이지? 벌써 서로 감염되기 시작했고 아마 다 죽을 거야. 알겠지? 정말 흥미로운 효과야. 자, 마인크래프트 워리어즈 오브 페스트 에포크에서 역병 혈청을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적으로 네더 사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질병 농축액이나 크리스탈 블롯에 넣으면 이 혈청을 얻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염성 효과를 부여합니다. 대상은 치유 효과를 잃고 공격하면 내가 치유되죠. 즉 생명력 흡수가 생겨요. 불규칙한 상처가 있으면 더 많이 치유되고 감염된 몹을 공격하면 전파돼요. 알겠죠? 정말 흥미롭네요. 자, 여기 있어요. 역병 페스틸런스 알겠죠? 이제 이게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지금 제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체력을 잃으면 이론적으로는 생명력이 회복돼요. 한번 이론적으로는
생명력이 회복되면 안 되는데 뭐 상관없는 것 같네요. 알겠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한테도 전염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하기 전에 역병 의사 갑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Warriors of Past Epoch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박테리아 지형 만드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임병이나 보거를 모비디티 컨센트레이트 넣으면 박테리아 스플래시가 완성됩니다. 이 역병은 대상이 7초마다 폭발을 일으켜서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질병 개수에 따라 2에서 10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상처는 추가로 뒤에 데미지를 더합니다. 이제 역병이 많이 쌓였으니까 더 강한 몹들을 잡기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철 골렘을 잡아볼까요? 이론상으로는 7초마다 이 몹이 폭발을 일으켜야 합니다. 적이 있네요. 그리고 주변을 공격하는데 적이 저기서 일어났죠?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시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죠? 적이 서로 체력이 깎일 때 그게 바로 그 공유 공격이 일어난 거예요. 저기 보세요. 맞죠?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 시기에 소환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기 땅에 있는 입자들이 보이죠? 거기서 토양 속 입자를 볼 수 있습니다. 봐봐, 정말 흥미롭네. 사실 제가 이걸 생각할 만한 곳은 엔드입니다.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알고 싶어요. 아니면 던전도 있잖아요. 즉 모드에서는 예를 들어 던전 같은 몹이 많은 곳에서는 이 모드가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몹들이 모두 제거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좋아,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았다면 흑사병 혈청 만드는 법을 보여줄게. 이건 가장 위험한 혈청이고 위더 로즈나 위더 스켈레톤을 모비디티 농축가에게 넣어 만들며 흑사병 역병을 퍼뜨려. 기본적으로 2초마다 피해를 입히고 현재 체력에 비례해. 불규칙한 상처가 있으면 대상이 죽거나 치유될 때까지 끝나지 않고 2초마다 퍼져서 전체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알겠지? 2초마다 퍼지는데 엄청 흥미롭지. 그럼 이걸 마셔볼게. 여기 철골렘 몇 개를 배치하고 하나를 때려볼게. 2초마다 퍼져야 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보이는 저 검은 입자들이 디버프 효과야. 알겠지? 솔직히 철골렘들이 벌써 고통받기 시작해서 좀 미안하네. 누군가가 다른 애들한테서 충분히 멀리 떨어지면 치료되긴 하는데 근데 복잡해요. 숫자가 많으면 복잡하죠. 뭐 전염병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안 좋은 건 이 효과는 진짜 아무리 멀리 가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 녀석은 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다가오지만 않으면 똑같이 걸렸네. 좋아. 나머지 다 처치할게요. 아, 봐요. 이미 다 죽었어요. 자, 이 녀석만 남았으니 치료되나 봅시다. 안 되면 철골렘 쓰면 되죠. 철골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조금 고쳐주면 역병 사망 효과가 있죠? 알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간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9초 남았다고 떠도 사실 무한이에요.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이 몹이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습니다. 좋아. 머스킷병 해골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당연히 철골렘이 도와준다면 정말 대단하지. 기본적으로 이 공격적인 몹은 어떤 생물 군계나 요새에도 스폰되고 태양의 면역이며 원거리에서 큰 피해를 입혀. 알겠지? 보다시피 머스킷이 있어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사실 머스킷은 체력을 꽤 많이 깎아. 알겠지? 확인해볼까? 쏘는지 보자. 시간이 되는지 보자. 자, 여기 있네. 알겠지? 와, 엄청난 한 방이었어. 내 체력을 거의 다 날려버렸잖아. 자, 기본적으로 약점은 발사 후 3초간의 재장전 시간이야. 알겠지? 그게 바로 취약한 순간이야. 알겠지? 중요한 건 이 녀석의 총알이 화약통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녀석은 화약, 파란 천, 잊혀진 금속 조각을 드롭해. 그럼 전략은 뭘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방패로 막을 수 있어. 자, 해보자. 공격을 기다려. 알겠지? 여기서 방어하고 공격을 기다린다. 셋, 둘, 하나. 자, 3초 안에 몹을 처치해야 해. 알겠지? 방패가 없네? 좌우로 움직이면서 총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총소리를 잘 들어봐. 조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보이지? 물론 항상 조준선 안에 있어야 해. 저기 있다. 좋아, 쐈어. 솔직히 맞았네. 이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방패를 강력히 추천하는 거야. 아니면 보다시피 조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놀수 젠장 조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나무 같은 걸로 좀 플레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는데 잘 안 보이네. 자, 타카. 좋아, 빨리 빨리. 와, 진짜 운이 좋았어. 자, 원한다면 멀리서 활로 처치할 수 있어. 세상에, 너, 정말 좋아.
마인크래프트에 이런 몹이 있었으면 좋겠어. 한 방에 죽고 끝이잖아. 그게 다야. 약간의 난이도는 나쁘지 않지. 우와, 진짜 좋았어. 그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갑자기 펑 오는 거 있잖아. 나한테 덤빈 대가지. 알지? 진짜 믿기지가 않아. 솔직히 완전 좋아. 엄청 재밌어. 그러니까 당연히 방패가 필요해. 뭐 더 이상은 없어. 다른 생각 안 나. 아마도 물 양동이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물 양동이로 날 못 쏘게 하는 거. 방패 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게 다야. 그리고 아이언 골렘 친구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럼 청소부 쥐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 청소부 쥐는 평원과 어두운 숲에서 1~3마리 무리로 나타나며 공격 시 병환 효과를 줍니다. 색깔이 다양하네. 우와, 멋진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치즈로요. 알겠죠? 치즈로. 이 아이템은 제작할 수 없고 모드의 특정 구조물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쥐들을 길들이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거예요. 이런 구조물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모드팩을 플레이하면 이런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지만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엄청 강한 몹이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은 동료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썩은 고기로도 길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치즈가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죠. 역병의 면역이고 적에게 전파시키며 우클릭으로 앉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효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래된 치즈를 먹으면 그걸 먹으면 주변의 모든 쥐들이 3분 동안 쥐 파워 오라를 받고 주변 쥐들은 속도, 저항, 힘 뒤를 받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쥐의 스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마음에 들어? 좋은 동료가 되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Warriors of Past Epoch에서 G 스킨은요, 나중에 알비나 퍼가토리우스, 언데드 같은 G 변종들의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름표를 사용해서 G를 길들여 외형을 강제로 바꿀 수 있어요. 퍼크라고 부르면, 알겠죠? 예를 들어, 퍼크라고 부르면 이런 살색으로 변하고, 언데드 보이드라고 부르면 언데드로 변신해요. 알겠죠? 여기 이름들이 있어요. 그냥 이 희귀한 스킨을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알비노 같은 여러 종류의 쥐들이 있으니 무작위로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있네요. 가장 흔한 건 보라색이고 정말 멋진 녀석이에요. 진짜로. 자, 여기 있습니다. 자, Warriors of Past Epoch 모드에서 머스키티어 요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드는 당연히 이 콘텐츠를 추가해주죠. 기본적으로 이 구조물은 평원 바이옴에서 발견됩니다. 귀중한 전리품이 많지만 위험해요. 머스킷병 스켈레톤들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한 방에 죽는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화약통도 조심해야 해요. 알겠죠? 이 화약통들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걸 물리치는 자원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쏘면 저기 있네요. 보시다시피 막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 제 동료한테는 데미지가 안 들어간 것 같죠? 자, 더 놓아볼게요. 저기요, 폭발 받아라. 아니, 데미지 들어가네요. 맞아요. 전리품을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머스키티어들을 물리치는데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보시다시피 왜 날 안 쏘냐면 방패가 있어서 좋아. 머스킷만 있으면 제작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 기지를 비교적 쉽게 공격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여기 있네. 중요한 거 보여줄게. 지하에 스포너가 있어. 알겠지? 여기 이게 스포너야. 알겠지? 그리고 꽤 숨겨져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통 밑에, 계단 밑에 있잖아. 알겠지? 여기 스포너가 있고 거의 모든 집에 이런 게 있어. 알겠지? 여기도 계단 밑에 스포너가 또 있고 다른 건물도 계단 밑에 스포너가 또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고 갑자기 머스킷병이 나타나면 스포너가 있는지 의심해봐. 바닥을 다 부셔서라도 찾아야 해. 알겠지? 아니면 파밍할 수도 있어. 정말 좋은 아이템 나오거든. 알겠지? 그것도 방법이지. 자, 여기까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모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닥터스 케인부터 볼까요? 플레이그 닥터 갑옷을 착용하면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꽤 많이 증가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속도가 20% 증가한다는 거죠. 알겠죠? 이것도 이 도구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모드의 모든 아이템과 역병 마을 찾는 법을 다 설명했네요. 기본적으로 역병 마을은 타이가 생물 군계에서 생성됩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교회, 우물이 있는 마을이죠. 마을 사람들은 사라지고 좀비 주민으로 변했으며 쥐와 남은 자원들로 가득한 곳이라 모두 전리품 파밍하기 좋습니다. 좀비 주민들만 빼면 꽤 안전한 장소예요. 좀비 주민들은 역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영구적인 역병이 있고 가까이 가면 감염되는 시기면 좋을 텐데 뭐 이걸로 이제 정말 끝내자면 이 모드는 말이지 요새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그리고 짧게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이 모드 진짜 대단해. 알지? 솔직히 이 모드는 1년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있잖아. 나 자주 말하잖아. 이 모드 잠재력 엄청나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 이 모드는 콘텐츠가 적긴 한데 그 적은 콘텐츠가 정말 정말 잘 만들어졌어. 현실적인 모드고 처음 모드를 만든다면 이런 모드를 만드는 걸 추천할 거야. 구조물 한두 개 추가하고 몹 한두 마리, 평화로운 거 하나, 공격적인 거 하나, 특별한 무기, 멋진 효과 있는 방어구, 물약 몇 개 넣으면 완전하고 재미있는 모드가 되고 세상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추가하는 거지. 마인크래프트의 작은 업데이트 같은 거예요. 솔직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작자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완벽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드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1년 동안 업데이트가 없었어도요. 왜냐하면 이 모드 제작자가 정말 좋은 모드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밖에서 조금 보니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해서 왜 안 가져오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당연하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Warriors of Past Epoch 모드 설치 방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모드를 얻으려면 CurseForge 가서 Warriors of Past Epoch를 검색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24만 명이 사용 중이고 마지막 업데이트가 1년 전이라 앞으로는 업데이트 될 것 같진 않네요. 업데이트 안 될 것 같아요. 제작자가 모드를 만들고 인기를 끌게 한 다음 정말 인기가 많으면 업데이트 하지만 나머지는 좀 방치하는 편이거든요. 이 모드도 그런 것 같아요. 알겠죠? 포제로 가서 점 3개 버튼 누르고 파일 받기를 하면 이 파일을 윈도우스 플러스 R 누르고 앱 다타에서 로어밍, 마인크래프트 폴더의 MODS 폴더에 저장하면 돼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저장하면 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개코 립도 받아야 해요. 알겠죠? 필수 종속성에 있는 건데 이것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일, 모드로더, 4G, 이전 게임 버전 1.20.1 선택하고 문제없이 점 3개 누르고 파일 받기 하면 돼요. 베러 컴뱃 모드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는데 이게 새로운 무기의 독특한 특성과 공격 방식을 활성화해줘요. 기본적으로 목표는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다양한 장비와 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해서 중반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Warriors of Past Epoch 모드에서 시스터스 식물을 어떻게 찾을까요? 시스터스는 평원, 초원, 숲, 생물군계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새로운 식물이에요. 그리고 항흑사병 혈청을 만드는데 필수 재료죠. 알겠죠? 플레이그 닥터 마스크에도 쓰입니다. 여기 항흑사병 혈청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평원, 초원, 숲. 대량으로 필요하면 뼈가루로 재배하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알겠죠? 뼈가루를 주면 다른 꽃처럼 복제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요. 자, 마인크래프트 워리어즈 페스트에서 오래된 치즈 샌드위치 만드는 법. 치즈를 조합하면 오래된 치즈 샌드위치가 나오고 먹으면 3분간 G 파워 효과를 받아요. 이 효과로 주변 길들인 쥐들의 힘, 내구성, 속도가 엄청 올라가요. 쥐를 길들이려면 그냥 치즈 주면 돼요. 알죠? 보시다시피 이제 속도, 저항2, 힘 2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양을 소환하면 쥐가 한 방에 박살냈어요. 좀 더 강한 놈으로 해볼까요? 좀비 같은 거요. 알죠? 한 방에 진짜 체력 절반을 날려버렸어요. 상상해보세요. 세상에 완전 강해요. 알죠? 체력 회복은 치즈로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엄청 좋은 인챈트고 정말 흥미로워요.